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법원에 유리한 허위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윤승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증거 위조와 사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라고 하는데 일단 받는 혐의들이 어떤 건가요? 예, 그 조 교수가 받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조 교수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네. 옥시 측의 부탁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네.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로 그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네. 써줬던 것과 관련해서 증거 위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옥시 측에서 그 조 교수에게 네. 그 연구의 대가로 네. 1,200만 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대금 네. 5,600만 원을 연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네. 증거 위조, 네. 수뢰후 부정처사, 사기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네, 1심에서는 네. 그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었고요. 네. 그래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독학성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의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라는 것이 1심 네.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반면에 네. 그 2심에서는 네.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네.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네.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옥시에게 받았다고 하는 1,200만 네. 원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자문 용역을 수행해 받은 자문료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증거에 의하면 A 교수의 최종 결과 보고서 기재 내용은 네. 조직 병리학자 등의 소견과 동일하고 실제 실험 결과도 이 같은 소견을 뒤집을 만한 아무 자료가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조 교수가 받았다고 하는 자문료 네. 1,200만 원에 대해서 재판부는 네. 조 교수가 실제 자문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네. 자문료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에 네. 5,600만 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는 네.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서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네. 연구비 소유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인 만큼 네. 조 교수가 연구비를 연구실 기자재 등의 구입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 내용입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법원 3부 네. 그 주심 노태학 판사는 네.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라고 하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네.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서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게 수뢰후 부정처사? 이거는 뭐 어떤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네, 그 수뢰후 부정처사라고 네. 하는 것은 공무원 네. 또는 중재인이 네.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 익히들 알고 계신 뇌물죄, 네. 뭐 네. 형법상으로는 수뢰죄가 될 텐데요. 네. 수뢰죄 및 사전수뢰, 그리고 제3자 뇌물 공여의 죄를 범하여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 뇌물 수수가 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시간에 선우를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고 나중에 대가로 받는 거를 처벌한다 뭐 그런 법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위조 이거는 이번 옥시 보고서처럼 이렇게 작성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위조 여부를 이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이 조 교수는 네. 그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그 가습기 살균제 네. 안전성 평가 연구 계약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네. 검찰은 조 씨가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네. 옥시의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당 보고서는 다른 형사사건에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네. 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의 위조라는 개념은 네. 그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따라서 조 교수가 네. 뭐 불리한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하는 등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혐의가 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무죄는 났는데 마지막으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실험실 기자재 산 것도 지금 뭐 사기라는 건데 연구에 필요해서 산 거다 뭐 이런 게 안 통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연구 용역비를 네.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허위 옥시 보고서 논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뭐 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네. 하는 이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제 아이러니한 네. 비극적인 상황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책임 규명과 피해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으면서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네.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 방지책을 좀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